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이번 시간에 또 자석축 래피드 트리거 8K 폴링 레이트가 자랑인 게이밍 키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는 뭐 게임 같은 거 안 하기 때문에 딱히 이제 게이밍 키보드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드리려고 또 가져왔어요. 자, 이 영상에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 중 한 분을 추첨해서 이 키보드를 드리겠습니다. 뭐 댓글 달아주시면서 좋아요 한 번쯤은 눌러줘도 괜찮잖아. 그죠? 요 키보드는 이제 몬스타 기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키보드예요. 원고료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고 그냥 제 맘대로 짓거리다가 뭐 담당자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협찬이 끊길 예정입니다. 자, 이 키보드는 이제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은 자석축 시장에서 풀배열이라고 하는 틈새를 노린 제품인데 뭐 기존에도 풀배열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지금 가격이 79,000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가성비를 갖춘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게임하면 그 바운싱이 없어서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 광축이 게임이 좋다고 했었고,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에서는 그 AP라 그러죠?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좀 더 이제 가까이, 위로 가까이 붙여놓은 그런 스피드축, 은축, 뭐 이런 것들. 이제 게이밍이 좋다고 했었는데, 그런 애들은 이 아날로그 스위치인 이 자석축에 비하면 게임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특수 기능들은 없었습니다. 이 자석축의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풀배열이 79,000원.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그냥 일반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도 저가형 풀배열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가격이. 굉장하죠. 정직하게 104키, 노브나 그런 것도 없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4개의 키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딱 104키. 락이 3개가 있는데 넘락, 캡스락, 스크롤락 이렇게 정직하게 3락입니다. 이런 거 오랜만에 보시죠, 그죠? 8K까지 지원하는 게이밍 키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선 기능은 없고 오직 유선으로 돼서 이렇게 포트가 딱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런 전환 스위치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일단은 하우징이 플라스틱이고요. 그리고 유선 전용이라서 이제 배터리는 없을 텐데 적어도 일단 풀배열이라 그런지 좀 살짝 무게가 있는 편입니다. 길다란 플라스틱 하우징 키보드들은 여기 휘어 있는 거 중요하죠, 그죠? 아이고, 깜짝이야. 여기 끄떡거림 없고요. 양호한데 이 뒷판을 좀 보면은 살짝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요 라인이 살짝 이게 포트 쪽으로 이렇게 불룩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이 SPM의 몽돌 87W랑 비교해 보면 얘는 제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얘는 거의 직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원래 좀 긴 게 불리하기는 해요. 뭐 어쨌든 뭐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 정도가 발견이 됐고, 특이하게 얘는 케이블을 가렸습니다. 좀 처음 겪는 현상이어가지고 살짝 리뷰하다 놀랬는데 지금 잘 되는 케이블을 꽂아 놓은 거고요. 집에서 원래 보통 쓰고 있던 이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다른 키보드들은 다 잘 되는데 이상하게 얘 하나는 동작하지 않아요. 아예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이 케이블로 다른 키보드들은 전부 잘 되니까 전 이 키보드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다른 종류의 케이블들로 모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저희 집에 있는 케이블은 얘랑 안 맞고 나머지 다른 케이블들은 그게 뭐 PD 충전 케이블이든 뭐든 다 얘랑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본 제공되는 케이블은 작동을 잘 하고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캡슐하게 바깥으로 빠져 있는 거 전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도면을 그리는 사람인데 도면은 기본적으로 모두 대문자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메일 쓰다가 도면 그리다가 이런 거 하려 그러면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캡슐락을 엄청 자주 쓰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별도의 인디케이터가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이 엄청 편해요.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은 사실 별 생각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키보드를 볼 때 굉장히 이런 거에 감사해 하는 편입니다. 요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근래에 만나본 키캡 중에서 거의 뭐 제일 괜찮은 키캡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깔끔한 이중사출 키캡이고 색상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와이프가 딱 보고 와 이거 색깔 되게 예쁘다 라고 했던 키캡입니다. 제가 이제 SPM의 키캡도 굉장히 칭찬을 했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요 모디얼 쪽 있죠. 모디얼 쪽이 조금 폰트가 좀 크다? 고 해야 될까? 이거 보시면 요 폰트는 좀 많이 작고 요 폰트는 많이 크고 그렇죠. 이 폰트들이 전반적으로 좀 큽니다. 커다랗고 좀 헐렁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반면에 얘는 요 아이콘도 다 있고요. 그죠? 이렇게 화살표라든지 이런 것들 또 다 있고 폰트 사이즈도
거슬리지 않습니다. 요거 핫스왑이죠, 그죠? 핫스왑이라서 납땜으로 뭐가 잡힐 부위가 없습니다. 애초에 금속 접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뽑으면 이렇게 뽑히고요. 금속 접점이 없죠. 핀이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서 보강판 역할이 좀 중요하겠죠, 그죠? 보강판이 잘 잡아줘야 돼.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밑에가 뻥 뚫려 있는 구조예요. 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뻥 뚫려 있고 여기 보면 자석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껴봤어요. 이렇게. 여기 뒤집어진 거구나. 이렇게 껴봤는데 이렇게 껴도 동작을 잘 합니다. 예, 보면 웃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와, 이제 눈이 나빠가지고, 이게 낮에는 보였는데, 여기 위에 에버풀이라고, 처음 보는 회사예요. 여기 생각해보니까, 얘는 핫스왑 소켓이 뒤에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금속 핀이 튀어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핫스왑 소켓이 없으니까, 이게 기판 밑에 공간이 꽤 여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낮은 전고를 구현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핫삽 소켓이 빠지니까. 근데 뭐 꼭 그런 것만도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심지어 배터리를 깔고 있는 이 SPM 몽돌 87W랑 비교해 봤을 때 살짝 오히려 이 X604 쪽이 살짝 높아요. 이쪽 라인을 비교해 보면.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폼떡 잡소리를 막아주기 위한 요 폼떡 키보드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지금 누르면 스위치가 잘 동작을 하는데 요거 한번 뽑았다가 다시 끼잖아요. 그러면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봐요. 아마도 이제 자기장이 바뀌어서 뭐가 이게 좀 동작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케이블 한번 뽑았다가 다시 끼워 주시면 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이 RGB LED가 깔려 있는데 LED가 남쪽에 있죠. 그래서 투과각인 키캡 일반적인 것들은 아쉽게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RGB 라이트는 장식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스위치가 정방향이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모든 키캡들은 간섭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다. 다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건 새로 개발된 스위치인데 왜 굳이 LED를 밑으로 내려야 했냐라는 겁니다. 요 위쪽에 있으면은 각인을 밝히는데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금속 접점 뭉치도 없고 해가지고 분명히 이 북쪽으로 올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개발하지 않았던 건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RGB LED를 장식으로밖에 쓰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이 스위치는 딱히 워블 뭐 그런 것도 없고요. 스테빌라이저를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자스트하게 세이프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너무 꾸덕한 윤활을 해가지고 게이밍에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세 개, 이 스페이스바랑 요거 세 개는 괜찮은데 나머지 애들은 아주 살짝 찰찰거리는 게 들립니다. 사실 뭐 요거는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완벽하게 윤활되어 있는 애들도 좀 쓰다 보면은 윤활이 밀려나가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결국은 찰찰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윤활법으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거까지는 단점으로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얘는 좀 살짝 그 타건감, 키감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타건감을 구성한 요소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타건 소리죠. 타건 사실 타건 이외의 것들은 완벽합니다. 아까 워블도 적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키압도 적당해요. 적축보다 뭐 살짝 높다고 해야 되나? 스위치 부드럽고 서거기는 것도 아예 없고 다 좋은데 이제 이 타건 조금 특이합니다. 볼륨은 굉장히 작은데 살짝 속이 꽉 차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제 지난번 자석축 키보드 영상에서도 뭐 자석축은 키감을 기대하면 안 된다던데 이런 이제 코멘트들이 한 몇 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요거구나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나름대로 좀 결론을 내려봤는데 이게 그 게이트론 제이드 프로도 그렇고 자석축이 좀 특이하게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러 이렇게 탁탁 치면은 바닥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일반적인 타이핑을 할 때에는 바닥 치는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바닥 치는 소리는 많이 죽어 있고요. 그럼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뭐냐면 뚜껑을 때리는 소리입니다. 슬라이더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뚜껑을 치는 소리인데 이 뚜껑을 치는 소리는 또 그대로 있어요. 바닥 치는 소리는 많이 죽어 있는데 뚜껑 치는 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 뚜껑 치는 소리가
살짝 속이 빈 소리가 납니다. 실제로 이 키보드가 속이 비어있는 게 아닌데 살짝 비어있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과하지는 않고요. 이게 막 아주 안 좋은 소리까지는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볼륨이 좀 죽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주 안 좋은 소리까지는 아니에요. 막 그 텅텅텅텅 하던 옛날에 막 그 게이밍 브랜드로 유명한 그 회사 거 보면은 굉장히 철판 두드리는 것처럼 텅텅텅텅 거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냥 큰 기대 없이 이 키보드를 만나시면 뭐 그렇게 큰 실망을 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키감을 좀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이 볼륨의 차이를 들려드리자면 이건 일반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자, 일단 한 턴 끊고, 자, 이제는 이 키보드 자석축 레피드 트리거 기능을 쓸 수 있는 방법, 세부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설정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나에게 맞는 키보드가 되는 거죠. 그죠? 일단은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것도 지난번에 그 이포메이커의 맥포스 68처럼 내 컴퓨터에 설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연결해가지고 세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웹과 이 키보드가 통신을 합니다. 웹 통신 방식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그 QMK의 비아 같은 게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이제 임시적인 주소인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키보드 연결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우리 비아 하듯이 이렇게 크롬에서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크롬이나 뭐 요즘은 엣지도 되던데 되겠죠. 이게 이제 이포메이커랑 다르게 이제 한국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포메이커 키보드 그 중국어판 아니면은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공부를 이걸로 했었어요. 요걸로 이 키보드를 가지고 아 이게 그 기능이야 라고 요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되게 이 사이트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아직도 좀 중국어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요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 좋고 오류도 좀 적고요. 되게 잘 만들어 놨다 매끄럽다 사용자 경험이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맨 처음은 LED 설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닫기는 아예 그냥 LED를 꺼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적, 요거는 단색, 그죠? 고정되어 있는 색깔을 말하는 거고 동적에 가셔서 이것저것 선택해 보시면 요거는 이제 흐르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있는 것들이 이제 동적에 있고요. 종류도 많고 효과도 부드럽고 이것저것 써볼 만한 게 많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휴면 시간이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키보드에 손을 안 댔을 때 지금 상태라면 이제 2분 있으면 요게 LED가 꺼집니다. 그런 모드고요. 밝기랑 속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탭 한번 가보시면 여기에는 내가 이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색깔을 고르시고요. 색깔을 고르고 여기에서 팟 찍으면 이렇게 그것들만 색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뭐 초록색 같은 걸로 이렇게 지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뭐 파란색 선택했다 하고 클릭 하시면 그걸 반영한 색깔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빛이 그죠? 설정한 대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와서 성능 설정. 요거는 이제 자석축의 기본적인 기능을 설정하는 곳이고 일단 맨 먼저 일반 모드에서는 뭘 설정할 수가 있냐면요. 저희가 AP의 위치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AP, 액추에이션 포인트예요.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온, 오프가 갈리는 그 위치 여기서는 이제 전역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한 액추에이션 포인트가 어느 위치에 있을 거냐라고 결정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폴트로 2mm라고 돼 있죠. 그죠? 요거를 싹 1.8 이렇게 바꿔 보면은 테스트 한번 눌러 볼게요. 요거에서 아무 키나 예를 들면 저는 I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I를 쭉 눌러 보면은 1.8mm를 넘었을 때에 탁 하고 이렇게 온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1.8mm보다 얕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시 꺼지고요. 그죠? 이 파란 그래프에 지나기로 온 오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mm를 기준으로 이렇게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요거 이제 글로벌한 설정인 거고 나는 이 중에서 IJKL만
다르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쪽에서 골라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 2.58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2.58, 2.58, 2.58 이렇게 써 있게 되고요. 요 IJK L 중에서 뭐 제가 K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K를 누르게 되면 이제는 1.8mm를 지난다고 온 되는 게 아니고 2.58을 지나야 온이 되고요.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이렇게 2.58을 기준으로 몇 개의 키만 골라가지고 다른 설정을 적용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요게 이제 일반 모드고요. 일단 전체 선택한 다음에 일단 리셋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 2mm로 갈까요? 그냥 2mm가 기본이었으니까 2mm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T 모드입니다. 래피드 트리거 모드 요건데 지난번 이포메이커의 자석축 키보드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얘는 연사의 정확도를 높여준다고 해야 될까? 연사의 미스를 막는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역할입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스위치는 우리가 앞에서 설정한 여기 2mm, 지금 2mm죠? 이 2mm를 기준으로 온, 오프가 갈리는데 이 모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그 키들은 2mm가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L이라고 하는 이 키를 제가 설정을 바꿔 볼게요. 얘는 1.3mm에서 온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 뒤에 내 슬라이드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뒤로 0.5mm만 후퇴를 해도 알아서 오프를 시켜줘. 그리고 오프가 된 다음에도 내 위치랑 관계없이 0.3mm만 전진을 다시 하게 되면 온 시켜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를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L을 누르겠습니다. L을 누를 때 1점 처음에는 지금 최초 트리거 입력 지점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눌러보면 이렇게 1.3mm를 지나는 순간 온 되고요. 이 정도까지 한번 들어와 볼게요. 3mm까지 들어왔을 때 여기서 오프를 시키기 위해서 꼭 이 1.3mm 라인까지 와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 써 있는 대로 0.5mm만 후퇴를 하게 되면 오프가 됩니다. 그죠? 온은 1.3mm에서 했는데 오프는 이 위치에서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온 시키기 위해서는 0.3mm만 누르면 다시 온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프 시키려면 0.5mm만 빠꾸 하시면 되고요. 다시 0.3mm 전진, 0.5mm 빠꾸, 0.3mm 전진, 0.5mm 빠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액추에이션 포인트의 위치인 1.3mm는 그 이후부터는 무시가 되고요. 그때부터는 상대적인 거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거는 절대 좌표 같은 개념이고요. 1.3mm라고 하는 그 포인트 슬라이더의 위치가 이만큼 내려왔을 때 온 시켜줘 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거 두 개는 이제 상대 좌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 좌표 혹은 뭐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델타 값이에요. 델타 값. 그래서 얘네들은 현재 슬라이드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 기준으로 0.5mm가 후퇴를 하면 오프, 0.3mm가 전진을 하면 온, 그걸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르게 가져간 건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함이었고 이렇게 0.3mm, 0.3mm, 0.3mm 이렇게 해주시면은 1.3mm를 눌러서 지금 L 버튼이었죠, 그죠? 1.3mm를 눌러가지고 온시킨 이후에는 손을 다 떼실 필요 없이 그냥 이 끝에서만 도도도도도도도 이런 잔진동 같은 걸로 온오프를 계속 왔다 갔다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사에 유리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 이제 그거 설정해 보시면 데드존이랑 폴링 레이트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드존은 여기랑 요 끝에 0.2mm씩 요 위에 0.2mm 구간 여기에서는 온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맨 아래쪽 0.2mm 구간 여기서는 오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작동이나 끊김을 방지하기 위한 데드존이에요. 데드존. 이포메이커에서는 요걸 이제 세이프존이라고 불렀었죠. 그죠? 그게 있고 폴링 레이트 바꿔주는 게 있고 이 입력 지점 테스트 요게 그 이포메이커에서는 막 뚝뚝뚝 끊기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되게 부드럽게 잘 보여줍니다. 놓치는 법도 없고요. 현재 내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진짜로 제대로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자, 그리고 이거 스위치 보정입니다. 보정은 스위치를 딴 걸로 교체하셨거나 하실 때 쓰시는 건가 봐요. 그래서 좀 눌러보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막 뭔가 보정을 합니다. 해놓고 다 했으면 지가 저장 이렇게 뿅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걸로 넘어와가지고 사용자 정의 키, 요건 이제 일반적인 키 매핑입니다. 이포메이커의 맥포스 68에 아쉬웠던 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레이어 바꾸는 버튼 있죠? 레이어 바꾸는 버튼 여기 지금 여기서 FN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추가하거나 없애거나 이동할 수가 없었다는 게 큰 단점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캡슐락 이 자리를 원래 이제 FN1을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이미 요거 익숙해져 가지고 일단 이게 되나 안 되나를 항상 먼저 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FN을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어요. 완전 좋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얘도 제약이 있는데 지금 보면 FN1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들어간 것만 유효하고 앞에 들어가 있던 이 녀석은 아무 키로도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키로 바꿔주시든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F1이라고 하는 거가 한 레이어에서는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FN 1, 2, 3가 있어요. 이제 레이어 스위칭하는 키죠, 그죠? 얘는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윈 모드에서도 4장, 그리고 맥 모드에서도 4장, 이렇게 총 8장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레이어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죠? 방금 잠깐 보여드렸는데 키 매핑하는 방법은요, 여기서 원하는 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는 식입니다. 이렇게, 그죠? 프린트 스크린 키 여기다 놓을래? 이렇게 놓는 식이에요. 드래그해서 놓는 거 좀 특이하죠? 일반적인 문자, 알파벳, 그리고 숫자 키, 넘패드 쪽 키도 따로 있고, 이런 기호 키, 캡슐락 키가 여기 있습니다. 캡슐락 전 여기다 놓고 쓰거든요. 이런 거 있고, 방향 키 이쪽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F1부터 쭉 있던 거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어 스위칭 키가 여기 이렇게 세 개 존재하고요. 그리고 키보드 제어 키 여기 보시면 이제 복원 키는 여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어 1번에 보면 ESC 부분에 복원 기능 요게 있죠. 복원이 뭐냐면 그냥 초기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 버튼 여기 있고 윈맥 전환 버튼 여기 있습니다. 원하시는 데다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모드 전환할 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Alt랑 윈도우 키가 바뀌게 되겠죠, 그죠? 바뀌게 되고 지금 주황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황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3초 이상 길게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로 건드렸다고 해가지고 동작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스위치 보정인 것 같은데 테스트 안 해봤고 구성 1, 2, 3, 4 요게 아마 프로파일 1, 2, 3, 4 뭐 그런 걸 텐데 얘는 딱히 지원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보면 우리 프로파일 바꿔주는 곳이 없거든요. 그죠? 와스드 전환 얘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키보드 중에 이제 이렇게 같이 되는 들이 있겠죠. 같은 회사 걸로. 있고 마우스는 마우스 커서도 움직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버튼 클릭도 가능하고요. 휠도 굴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 자유롭진 않죠. 같은 번호의 FN을 여러 군데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FN 키를 원하는 대로 옮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굉장한 자유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키 매핑 넘어와서 고급 키 아무 키나 하나 딱 눌러 보시면은요 이렇게 특수 기능들 나와요. DKS 뭔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7가지 경우에 따라서 내가 4가지 버튼들을 이렇게 드래그로 올려놓게 되면은요 강손, 강발, 약손, 약발 이런 거 있는데 콤보를 잘 날리고 싶다 근데 키 하나로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콤보가 A, B, C, A, B, D, C, B, A 뭐 이런 순으로 이루어지는 콤보라고 하면은요. 자, A를 살짝 눌렀다가 떼면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A, B, C, A, B, D, C, B, A죠. 처음에 보시면 A, B, C, A, B, D, D가 좀 오래 눌리고 있었나 봐요. DDD 들어갔다가 C, B, A 뭐 이런 식입니다. 천천히 해보면 그 연타가 되는 구간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요. 다시 한번 A를 천천히 눌렀다가 떼볼게요. 천천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뭐 MPT 이것도 비슷한데 얘는 하나의 키를 3개로 나눠 가지고 누르는 깊이마다 다른 키가 입력이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 B, C 걸고 이것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이포메이커 거랑 똑같습니다. S라는 키를 눌렀다가 떼보면은요 우로 쫙 이렇게 됩니다. 누르는 깊이에 따라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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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되는 거고 손을 뗐을 때 C, B, A 이렇게 역순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MT 이것도 단독으로 눌렸을 때랑 다른 거랑 같이 눌렸을 때랑
다르게 동작하게 하고 싶다. 이건 이제 타임아웃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A, B 라고 했을 때 제가 D라는 키를 단독으로 눌렀다가 떼면 이렇게 B라고 동작하게 되는데 D를 누른 상태에서 F를 눌렀다. F랑 B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F랑 A가 들어갑니다. 그죠? 토글은 하나의 키를 자동 반복해주는 효과입니다. F란 키에다 지금 A를 걸어놨어요. F를 한번 짧게 톡 치면 A가 쭉 연타가 되고요. 다시 F를 톡 치면 멈춥니다. 다시 F를 톡 때리면 반복하고요. F 말고 다른 키를 눌러도 멈춥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0ms라고 돼 있죠. 요거거든요. 요거 200ms. 이 200ms보다 오래 누르고 있으면 이 F란 키를 200ms보다 오래 누르고 있으면 이 토글 기능이 무시됩니다. 토글 기능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죠?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건 일반적인 키 반복 기능이니까. 그래서 F란 키를 꼭 오래 누르고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반복인 거예요. 얘는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반복. 이게 원래 기능이 요랬죠. 그죠? 다른 것도 똑같았죠. 그래서 이렇게 떼면 멈추는 거. 자, 그 다음에 G에다가는 뭐 엔드 한번 걸어볼까요? 야, 드디어 이걸 이제 쓰는구나. 엔드. 이게 이제 이포 메이커에서는 되지 않았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A라는 걸 다시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G는 G를 누르고 있을 때는 G가 쭉 나오다가 떼는 순간 마지막에 A로 끝나게 됩니다. A를 한 번 더 추가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OCD 요거는 두 키가 절대로 동시에 같이 누르면 안 되는 상황에서 쓰는 것 같아요. H랑 J 이 두 개는 겹쳐서 눌려지면 안 돼. 하면 이렇게 걸려 있죠. 그죠? 제가 H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J를 누르게 되면 H가 사라집니다. 그죠? H가 오프가 돼요. 강제로. 마찬가지로 J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H를 누르면 J가 손에서 뗀 것 같은 효과, 오프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SOCD입니다. 근데 얘는 이포메이커 거랑은 다르게 좀 더 세분화된 옵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건데요. 방금 보셨던 게 요 모드였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어느 한쪽만을 기능이 안 먹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A 머시기 요 모드는요. H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J를 누르게 되면 J로 옮겨가지만 J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H를 누르려고 하면은 아예 H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A, B 중에서 A가 아예 블락되는 그런 모드고요. B 머시기 써있는 저거는 J를 누르고 있을 때 H를 누르는 건 옮겨가지만 H를 누르고 있을 때에는 J를 아무리 눌러도 입력이 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아까 그 B 무슨 모드고요. 이거 편집 다시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모드는 뭐냐면 둘 다 막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H를 눌렀을 때 J가 안 눌리고요. 둘 다 꺼지는 효과입니다. 이거는. 그죠? J를 눌렀을 때에도 H를 누르면 그냥 차라리 둘 다 꺼져버리는 그런 효과입니다. 어느 한쪽도 눌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SOCD 기능입니다. 이포 메이커 거보다 좀 더 기능이 많죠. 그 다음에는 이제 RS. 요거는 사실 좀 애매하던데 제가 요거를 K랑 L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K랑 L 놓으면요. 얘는 설명이 뭐였냐면 RS는 두 개의 키를 바인딩하면 더 깊은 눌림이 트리거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다시 이거 보시죠. 지금 K랑 L입니다. K랑 L. 요건데 제가 K를 반쯤 누르고요. 좀 온이 됐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L을 눌러 보겠습니다. 쭉 누르면 L이 더 깊이 눌리는 순간에는 L에 불이 들어오고요. L에서 손을 떼면 다시 K로 넘어갑니다. 요런 게 되는 기능이에요. 근데 둘 다 끝까지 누르게 되면 둘 다 눌려요. 그리고 얘를 끝까지 누르고 얘를 누르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 키를 끝까지 누르고 다른 키를 누르면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그죠? 더 깊이 눌린 걸로 한다 그랬으니까 둘 다 가장 끝까지 깊게 누르면 이렇게 둘 다 바닥을 치게 되면은 이렇게 같이 눌리고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걸 알았는데 대체 어디다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RS라고 하는 기능이. 요건 대체 어디서 쓰는 기능인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매크로 기능 좋죠. 자, 요것도 자기가 미리 설정해 놓은 매크로 지금 없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게 없는데 하여튼
매크로를 여기에서 매크로 관리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등록해 놓은 매크로 다다다다닥 자동으로 쳐주는 기능, 그거 이제 설정해 놓으시면 이 키 하나만 눌러도 그 매크로를 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건데 이 매크로 기능이 이포메이커에서는 없었죠, 그죠? 근데 여기는 매크로라는 게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매크로, 좀 단순한 매크로밖에 안 됩니다. 뭐 한 번 누르면 무한 반복이라느니, 아니면 뭐 횟수를 정해놓고 반복시킨다는 둥, 아니면은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반복인데 손을 떼면 멈춘다는 둥, 뭐 그런 기능들은 없어요. 그런 매크로의 종류들, 반복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없고, 단순히 그냥 미리 등록해 놓은 문자열을 한번 쫙 뿌려주는 거, 그 기능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있는 게 다행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쪽 보시면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거 하실 수 있나 봅니다. 공장 초기화도 여기서 할 수 있나 봅니다. 요즘 뭐 외부로 막 안 되는 게 없어, 그죠?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키보드의 기능들을 한번 쭉 둘러보신 거고요. 자, 총평을 하자면 살짝 좀 비어있는 사운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게 뭐 게임 잘 되라고 사는 거지 뭐 촉촉한 키감 느끼자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석축이 그러려니 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되게 소프트웨어가 잘 다듬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펌웨어라든지 이 소프트웨어가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 자석축 풀베어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9,000원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죠? 자, 어쨌든 이제 이벤트로 나가는 물건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타건 영상. 자, 요거는 일반 기계식 키보드고요. 얘 이름은 SPM의 몽돌 87W. 이거는 오늘의 주인공 몬스타 기어의 X604 요 두 개인데, 요거 두 개 비교하는 타건 영상, 이 타건음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텔레비투